자,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애널리스트 킴이고요. 어떻게 보면 오늘이 진짜 우리 삼성전자의 4분기 하이라이트 같은 날입니다. 그죠? 자, 지금 어젯밤 FOMC와 이 내마녀의 날 우리가 어떻게 장중에 대응해야 되는지 제가 오늘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일단 이 큰 그림을 먼저 보면은 우리 예상했던 그대로 어제 연준이 0.25bp를 인하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거는 시장에서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그렇다는 건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거겠죠. 자, 중요한 건 이 뒤에 나오는 점도표랑 파월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보는 숫자 구조를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결국 지금 미국의 이 기준금리가 물가 성장 대비해가지고 생각보다 아직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더 내려도 된다예요. 현재 PCE 물가가 대략 2.8%인데 이번 인하 전에 정책금리가 4%대였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 정책금리가 지금 1%가 넘어가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연준이 생각하는 중립금리는 3%에 물가 목표는 2%대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중립금리를 1% 정도로 보고 있는데 지금 금리 인하를 했는데도 결과적으로 중립보다는 높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겉으로는 내년에 한 번 더 인하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실제 레인지 하단은 2.1%대까지 열어놨어요. 그래서 이번에 진짜 본격적으로 연준 의장이 교체되면서 나올 수 있는 이벤트들도 분명히 있어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어제 미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그래도 많이 자를 수 있겠네 라고 하면서 안도 랠리가 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장 막판부터 좀 튀어 올라왔는데 특히 러셀 같은 이런 중소형 지수가 1%대 이상 강하게 좀 튀어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연준이 인하에 대한 여지를 조금이라도 열어주는 순간 달러 강세가 좀 깎이면서 다시 한번 돈이 좀 유동성이 돌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긍정적인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이 내마녀의 날이죠.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투자별 이 선물 옵션 만기 손익 차트인데요. 일단은 내마녀의 날 시장이 어디로 끌려가는지 보려면 이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선물 쪽에서 강하게 순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다가 지금은 계속해서 순매수세 전환이 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강한 하방 잔고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 지금 기본 포지션은 하방에다가 베팅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죠? 자,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여기서 이렇게 잔고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얘네가 지금 하방 자리를 청산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 숫자 보시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서 빨갛게 순매수가 떠 있다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총 누적에서는 여전히 외국인이 하방에다 베팅을 하고 있다. 다만 여기에 뜨는 숫자는 우리 외국인이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다 또 추가적으로 콜옵션 쪽을 보시면 외국인이 지금 이 순매수에도 마이너스 78이라고 적혀있고 마이너스 370이 적혀있죠. 그러니까 콜옵션을 팔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상방을 열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콜매도가 증가를 했을 때 지수 급등을 외국인이 원하지 않고 삼성전자가 코스피 200 위로 강하게 못 가게 한다. 그래서 콜옵션 만기일에 대부분 시간가치 소멸을 위해서 이런 행동을 보여주는 건데 결론은 지금 외국인이 원하는 건 상방이 아닙니다. 근데 또 반대로 보시면 우리 기관 쪽에서는 오히려 계속해서 순매도세의 총 누적 잔고를 본다면 상방에다가 얘네는 포지션을 또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싸움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서 지수가 이렇게 강보합권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이랑 기관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서 있는 상황에서 결국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런 날은 결국 장 막판에 누가 선물 포지션을 정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지수와 삼성전자의 우리 종가가 위아래로 크게 튈 수 있는 건데 오늘 같은 날은 특히나 2시 반 이후로 해가지고 이 선물 옵션 만기 직전에 이런 구간들에서 삼성전자가 1,000원 단위로 훅훅 움직일 수 있다는 거 미리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우리가 상승 출발을 했었고 윗꼬리가 조금씩 보이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전 10시 전후까지 선물 옵션 포지션이 좀 유리한 구조로 한번 강하게 밀어올린 다음에 그 위에서 개인 투자자분들 물량을 받아내고 윗꼬리 만들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리는 패턴. 자, 이 경우에 우리 전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추격 매수 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되고요. 자, 5분 봉 기준으로 봤을 때 처음 2개에서 3개 캔들 방향 확인하기 전까지는 절대 손이 먼저 나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오전까지 우리가 11만원 부근 단숨에 치고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붙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건 외국인 기관이 옵션 만기용으로 주가를 올렸다가 윗꼬리를 만들고 내릴 가능성이 좀 커요. 자, 그래서 우리 평균 단가가 10만원 이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어느 정도의 현금 비중을 꼭 갖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장 2시 반 전에 이런 주가 흐름들 정확하게 좀 짚어드리면서 우리 주주분들 각자 맞는 대응 전략 실시간으로 좀 보내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위에 있는 번호 010-8156-9663번으로 삼성이라고 지금 빠르게 문자 2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우리 주주분들 번호 저장해놨다가 2시 반에 시장 상황 봐가면서 매도 타점 좀 안내를 해드리고 또 다시 한번 매수하실 수 있는 매수 자리까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나는 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 뭐라고요? 010-8156-9663번으로 삼성이라고 2글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전반적으로 만기 손익 곡선을 봤을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곡선이 이런 U자형이죠. 그래서 대략 590포인트 부근이 가장 아픈 구간이실 거고 지수가 위로 향할수록 크게 튈수록 이익이 확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외국인 입장에서 얘네는 지수가 지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만기 손실이 커지는 구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외국인이 중간중간 물량을 눌러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요약을 해드리자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콜도 팔고 풋도 팔고 있는 변동성 매도 박스권 장을 좀 선호한다라는 포지션을 볼 수 있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콜옵션과 풋옵션을 동시에 사는 이런 양매수 포지션을 잡고 계시고 기관은 그 사이에서 상단은 콜로 맞고 어떻게 보면 밑에선 풋으로 살짝 보험을 들고 있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옵션 만기일에 장중에 지수가 위로 확 쏠렸다가 또 아래로 훅 밀렸다가 윗꼬리 아랫꼬리를 둘 다 만들고 결국 종가는 근처 박스권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럴 때 가장 많이 도구로 쓰이는 게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이기 때문에 지수를 살짝 눌러야 할 때는 삼성전자 먼저 두드릴 거고요. 또 위로 올려야 될 때는 외국인들이 다시 쇼커버링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지수 컨트롤의 중심에 있는 게 우리 삼성전자라는 걸 오늘 옵션 선물 포지션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제부터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당연히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 비중 조절의 핵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금리 인하까지 다 결과가 나온 마당에 사실상 시장에서 이제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본다면 연준 의장의 교체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무조건 방향을 상방으로 잡는 게 맞기는 하지만 어쨌든 중간중간 이런 조정 구간이 크게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분명히 염두에 두고 어느 정도의 비중을 꼭 갖고 계시는 거, 현금 비중을 갖고 계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시장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삼성전자 내가 가지고 있는 평균 단가가 다소 높은 것 같다. 이렇게 조금이라도 생각이 드시는 분들, 불안하신 분들은 바로 위에 있는 번호 010-8156-9663번으로 빠르게 문자 남겨주시고요. 오늘 시장 우리가 정말 잘 대응해 주셔야 된다라는 점 잊지 마시고 집중해서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또 제 영상을 시청해주고 계신 우리 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같이 준비해온 선물이 한 가지 있는데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여러분 오늘 결국 또 이 오라클 실적이 안 좋게 나와주면서 엔비디아도 마이너스 1% 정도 하락을 했죠. 이런 시장일수록 제가 무조건 지금 이 종목은 계속해서 매수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이 종목 제가 일주일째 매수 타점 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정말 시간이 없거든요. 자, 사실 지금 25년도 이 폭발적인 상승장 막바지에서 우리 기대감과는 조금 다르게 흘러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번 연도 한 해는 엔비디아가 전부 다 끌고 갔다. 엔비디아가 그냥 독점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시장이었는데 지금 여태까지 뭐 AI 버블이며 금리며 환율이며 관세며 온갖 악재들을 끌어다가 시장을 꾹꾹 누르고 있을 때 이런 불안감이 가득한 시장을 끌어올린 게 결국 시세를 터뜨리고 있는 애가 누구죠? 구글이에요, 여러분.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와도 안 올라가고 있었던 시장을 이끌고 가고 있는 게 이 구글이라고요. 물론 금리 인하 확률이 올라간 것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금 26년도에도 제2의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을 미리미리 매수하려면 이 시장 흐름을 명확하게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엔비디아의 80% 이상 쏠려있던 수급이 구글로 이동을 하고 있다. 수급이 분산되고 있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엔비디아 끝이니까 이제 AI 반도체 끝났구나로 이어지면 될까요, 여러분? 당연히 아니겠죠. 자, 26년도에도 결국 AI 반도체 섹터가 계속 시장 끌고 갈 겁니다. 다만 여태까지 쏠려 있었던 수급이 분산되기 시작하면서 AI 대통합을 이루고 있다라는 지금 표현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AI가 끝났냐 아니냐, AI가 버블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다음 200% 300%의 수익률을 끌고 갈 수 있는 건 어떤 섹터일까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거고요. 진짜 이런 시장 흐름을 읽을 줄 아시는 분들은 이미 이 GPU에서 TPU로 흘러가고 있는 흐름들을 다 체크를 해놓고 계세요. 자, 그래서 나는 아직 26년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됐다 라고 하시는 우리 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딱 오늘 선착순 10분에게만 이 종목 제공해 드릴 겁니다. 아무래도 이 구글 관련주들이 매집할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많이 못 드리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당장 구글 대장주를 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빠르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미 엔비디아는 이 10년짜리 대세 상승의 끝자락에 서 있는 종목이에요. 그죠? 시총은 4조 달러에 근접해 있고요. 블랙웰 출시 이후로 폭발적으로 올라가긴 했지만 이제는 그 기대감조차도 상당 부분 선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지금 엔비디아 관련주 담는다고 하더라도 무슨 소리입니까? 상승폭이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엔비디아에 있는 수급들이 지금 구글로 이동되게 되면서 AI 대통합을 이루고 있다라는 이 시점에 그 초입을 지금 끌고 가고 있는 핵심이 뭐냐? 바로 이 TPU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 GPU랑 또 TPU의 차이를 세세하게 다 설명드리면 1시간짜리 강의되니까 오늘은 그냥 쉽게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GPU는 뭐냐면 포르쉐 SUV입니다. 자, TPU는 F1 레이싱카예요. 무슨 소리냐면 포르쉐 SUV는 우리가 사람도 태우고 짐도 많이 들어가고 뭐 고속도로도 잘 달리고 산도 올라갈 수 있고 만능이에요. 만능인데 TPU 같은 경우에는 F1 레이싱카라고 했잖아요. 사람을 제대로 태우기도 조금 어렵고 짐도 조금 못 싣는데 대신 트랙 위에서 속도 하나만큼은 누구랑도 비교가 안 되는, 그래서 내가 어떤 용도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성능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건데 AI도 똑같습니다. 이 GPU 같은 경우에는 AI 그래픽, 병렬 연산까지 다 되는 만능 칩이고요. TPU는 오직 AI 연산, 그러니까 빠르게 달리기 위한 특정 작업 전용으로 극단적으로 최적화되어 있는 칩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같은 전력 대비해서 TPU가 GPU보다 2배에서 10배까지 빠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전력 효율까지 감안을 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을 절감하면서 성능도 올릴 수 있는 두 개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걸 구글이 이 TPU를 가지고 자기 데이터 센터에다가 직접 깔아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AI 파이프라인 만들고 소프트웨어 데이터 계약까지 엮어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엔비디아 성장할 때랑 똑같은 구도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 이게 핵심 포인트인 거고, 제가 방금 또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TPU는 GPU보다 전력 소모가 크다. 그리고 발열이 높아요. 자, 그렇다면 뭐가 필요할까요?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겠죠. 발열이 높으니까 냉각 솔루션들, 방열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수적으로 따라 붙어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국내에서는 직접적인 이 TPU 단독 파트너는 여전히 없습니다. 하지만 AI 서버를 전체 묶어서 TPU, GPU, 서버 소부장,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우리 주주분들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이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엄청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을 매수하라는 건가요? 이 14만원짜리에서? 그럴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수페타시스는 이미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장기간 조정을 끝내고요. 24년도 장기 구름대를 다 돌파를 해서 25년도에 이제서야 수직 상승해버린 종목인데 이걸 여기서 제가 사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아니고요. 이수페타시스 같은 상승 초입 구간과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후속주를 제가 찾아온 겁니다. 자, 제가 오늘 따로
따로 준비한 이 종목은요. 23년 그리고 24년 동안 계속 거의 영원히 다 털리는 장기 하락 구간을 겪어왔고요. 최근 들어서 거대한 거래량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가 장기 추세선을 돌파하기 직전 구름대 하단에서 에너지를 응축시키고 있는 구간, 딱 이수페타시스의 23년도 이전에 에너지를 응축시키고 있는 이 구간에 있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이수페타시스가 1막이 끝나고 2막에 들어가는 TPU 후속 플레이 종목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응축되어 있는 에너지들이 이미 조금씩 발산이 되기 시작한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매집할 시간이 많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위에 번호 하나 띄워드렸습니다. 010-8256-9663번으로 황금이라고 남겨주시는 우리 주주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이 구글 관련주, TPU 관련주 종목명과 들어가실 수 있는 매수 타점 그리고 1차, 2차 목표 구간까지 다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010-8256-9663번으로 황금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먼저 오는 순서대로 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문자 보내셨어도 상관없습니다. 오늘은 황금이라고만 보내주셔도 제가 따로 구분해서 챙겨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최대한 26년도에도 정말 큰 돈 벌어가실 수 있도록 도움 많이 드리도록 할 테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애널리스트 킴이었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